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,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,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,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,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,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, 각종 사업을 한다,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?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오르는데,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,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,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,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,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는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.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,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.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.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.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.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.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.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,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.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.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?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, 재판의 판결문이다,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은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.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.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,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.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,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,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. 세상 전체에 이런 핵의 망치간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.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.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했습니다. 괴물 국가.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.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?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. 이걸 돌려봐서 안 되잖아요.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숙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,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. 그 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그 욕을 해가지고
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그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니 답변 어떻게 좀 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.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은 우려를 해서 이렇게 돼 있겠냐.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.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30초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고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빨리 답변- 답변을 듣고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 답하시죠. 네,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4번인가 3번인가 그 부정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. 그렇죠. 그의 부정수지 그 받은 부정해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? 본인이 진짜 뭐- 몰랐어요. 그럼 부하들이 다 그 책임을 지면 그 김문수 후보님 주장에 의하면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? 제가 근데 잠시 문제가-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. 시간이 남지 않아서 한 명에게 더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예, 2명 이상 토론이 가능합니다.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았겠죠. 제가 안 처벌받으면 자꾸 저 처벌로.